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강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새해 첫 주이다 보니까 이제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좀 의욕 같은 걸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대구 부동산에서 전반적인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마피 단지들을 한번 들고 와 봤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역시나 올해에도 많은 입주 물량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씩 단점이 더 극명한 것들을 이런 마피에 있어서 좀 낮은 수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입주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는 뭐 마피 8천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도 한 6천 이상의 아파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1월 4일 날짜로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입주 시기를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이고 그리고 주소부터 시작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가와 전세가 가장 낮은 가격들을 그냥 들고 왔습니다. 협상 여부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아마 이제 최저가이다 보니까 협상이 조금은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집주인들도 많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갭을 표시했고요. 갭이라고 하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최근 6개월 중에 가장 최신의 것, 그리고 가장 높았던 것, 그리고 변화율은 이 최고가 대비 지금 최저가가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분명 6개월 전쯤만 하더라도 사실 부동산 심리가 나는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높게 받았으나 다시 한 번 더 입주장이 다가오며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우 혹은 그냥 단순히 고층과 저층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뭐 로얄동 로얄층과 그리고 좀 선호되지 않은 동층수가 차이가 극명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변화율 자체는 사실 다 엇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진 못하고 있다. 분명 좋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심리가 떨어졌다라고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 딱 6천 이상을 들고 와 봤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정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가 기준으로 6억을 넘어가는 거는 이제 수성구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많아도 한 5억대 중반 정도 수준에서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저층, 중층의 차이가 클 건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단지가 만약에 중층 이런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도 정리를 해보면 대체로 한 2억 중반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성구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 3억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감산동에 있는 두 아파트들은 뭐 1억 2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입주장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 높아 보이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전세 가격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 2억 5천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저가 기준으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3억 가까이는 무난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세 가격들이 워낙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나을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정부 대출 같은 걸 좀 받고 월세를 놓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정리를 해보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큰 경우에는 각자 입지에서 분명 최고의 아파트는 아닐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볼리동 죽전동이라고 하면은 요 두 아파트 같은 경우 죽전역에 대한 분명한 생활권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조금 더 핵심은 이 감삼동 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죽전역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제 장동 초등학교를 보내고 그 인근의 학원가를 또 잘 누릴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두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암동이라고 하면은 지금 두 아파트가 나오죠.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 1 그리고 동대구역 골드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그 동구 안에서는 분명 동대구역 주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천동이나 신암동은 핵심 지역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두 아파트가 있는 곳도 뭐 바로 옆에 동대구역 학성파크 드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안 센트럴 D가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입지는 맞지만 뭐 철도 바로 옆에 있다든지 세대수나 동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단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꽤나 높은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8천이냐 7천이냐 사실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7, 8천 마이너스 P가 있을 때 합계 금액이 얼마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 두 개 아파트만 비교해 보더라도 동대구의 엘크루 에비뉴 1은 8천인데도 불구하고 한 5억대 초반이고요. 골드 클래스는 7천인데 4억 중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합계 금액까지 잘 따져줘야지 우리가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동의 프루지오 리버센터 6억 정도라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게 저층부라면 차라리 이제 그 위에 있는 효성 해링턴이나 대시양 이런 것들을 중층 이상일 때 한 6억 정도에 잡는 거를 노려보는 식으로 행동해도 역시나 좋은 비교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볼리동이라고 하면은 아까 봤던 뭐 죽전년 태어가너스 같은 볼리동 안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죠. 핵심은 역시 이제 죽전년 생활권이냐라고 하는 건데 두산 위브까지 가면은 조금 많이 멀어지고 오히려 볼리 내거리의 생활권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다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마피가 좀 세다 하더라도 입지가 조금 더 선호되는 것들을 노리는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삼동의 두 아파트 매매 가격은 충분히 좀 떨어졌다고 보나 전세 가격은 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은 3억 밑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아까 죽전년 생활권에서 감삼동이 가장 핵심 입지는 맞으나 이런 데가 이제 뷰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입주하고 있는 이제 코하루 같은 것들을 노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이제 가 쪽으로 뷰는 나오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호반 소미수성 주변에 SK 리더스라든지 트럼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뷰가 좀 안 나온다는 측면에서 84 타입이 좀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평수 40평대의 10억짜리 물건들이 더 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큰 평수 위주로 접근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센트럴 대형 칸타빌 이런 것들도 지금은 좀 선호되지 않는 입지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분명히 선호되는 입지 또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선호되는 곳 위주로 접근했었을 때 아무래도 그 옆에 또 좋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좋은 곳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빠르고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마피 단지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저번 달에도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분명히 호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호가가 더 올랐다라고 할 만한 아파트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상당히 안 좋기도 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하락 흐름세라고 하는 게 사실 극명하진 않습니다. 이미 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노려봐야 될 것은 이제 개개별로 접근해서 만약에 저층이 이런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다면 중층 이상의 물건들을 좀 최저가 수준으로 절충해서 협상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매달 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약간의 틈을 두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또 좋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